안녕하세요. 2024년도 3차 웨비나 스케치업 익스텐션 S 플러스 신기능 소개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호건코리아 김현진, 김태훈입니다. 네, 얼마 전 2024년도 첫 번째 웨비나였던 스케치업 2024 신기능 소개 웨비나를 여러분과 처음으로 소통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벌써 2024년도 마지막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어느덧 2024년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이 온 것 같네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여러분 개개인들한테 많이 있었겠지만 남은 2달도 잘 마무리하셔서 2024년의 끝자락을 좋은 결과와 또 좋은 마음으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를 통해서 남은 기간에도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진행할 웨비나는 스케치업 2024의 세 번째 웨비나인 S 플러스 신기능 소개 웨비나입니다. 혹시 S 플러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S 플러스는 AEC, 즉 이제 건설, 건축, 엔지니어링 분야에 특화된 스케치업 익스텐션입니다. 스케치업을 구매한 뒤에 이제 별도로 S 플러스를 추가로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는 애드온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에 처음 출시된 S 플러스는요, 그동안 다양한 기능들이 처음에 최초에 개발된 것들 이외에 추가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3가지 새로운 기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제일 왼쪽에 보이시죠? IFC 파일을 스케치업으로 불러와서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값을 수정하고 엑셀로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S 플러스 IFC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콘크리트 조닝 계획을 스케치업 내에서 실행을 하고 엑셀로 물량 검토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토목 좌표의 원점을 설정을 하고 나서 모델링 객체들을 각각의 좌표 값들을 설정한 뒤에 원점이 설정된 토목 좌표의 정확한 위치로 불러올 수 있는 CBL 기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치업에서 간단하게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이 3가지 기능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여러분께서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웨비나의 목차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 플러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S 플러스의 전체적인 이제 기능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고요. 이를 통해서 S 플러스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커피 쿠폰 이벤트가 있어요. 기대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S 플러스의 신기능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팁들 간단하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를 시작해 볼까요? S 플러스는 AEC 분야에 최적화된 기능들로 구성된 모델링의 편의성과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스케치업 익스텐션입니다. 그래서 철골 구조, 커튼홀 모델링, 그리고 가설 펜스 및 시스템 비계 모델링,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건폐율 용적률 계산 기능과 CBL 기능, 그리고 S 플러스 IFC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치업을 사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이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싹 모아서 기능으로 만든 사용자 편의 기능이 있겠습니다. 원래 S 플러스의 최초 컨셉은 철골 구조를 모델링하는 것에 이제 처음에는 국한돼서 개발을 했어요. 2019년도에요. 그런데 이제 사용자들이 점점 그 요구하는 고객들의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기능을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현재는 AEC 분야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추가로 개발을 한 다음에 이제 해당 분야의 사용자들이 상당히 만족하는 기능들을 포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기능을 한번 세봤는데요. 한 5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S+를 통해서 스케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것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S+의 주요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는 모델링의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과 그리고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특성을 고려한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렇게 세 가지의 기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모델링의 편의성을 고려한 기능은 철골 구조와 기초 구조를 모델링할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가설 펜스를 모델링할 수 있는 기능, 또한 가설 분야죠. 또 동일한 시스템 비계를 모델링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스케치업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기능적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규격화된 모델을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을 지정하거나 치수를 입력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즉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 그런 작업들을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개발한 기능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기능들 모두 이제 엑셀로 출력을 해가지고 단위 중량이 계산된 물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마운트 물량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철골 구조 모델링을 할 경우에는 포스코 현강 규격을 저희가 제공을 해요. UI 창에 이렇게 리스트로 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I에서 사용자가 규격을 선택하신 다음에 모델링을 하고 또한 이제 비규격 철강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제 수동으로 입력을 해서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비계 또 추가적으로 시스템 비계 모델링 기능 또한 또 규격이 다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표준 규격으로 정해진 시스템 비계 규격을 지정을 한 다음에 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델링 시간을 조금 혁신적으로 단축시키고 쉽게 모델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각 분야에서 요구하는 특성을 고려한 기능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요. 건축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그리고 토목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토목 좌표 기준점 및 정북 방향을 지정할 수 있는 11 기능, 그리고 건설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스케치업에서 불러온 IFC 데이터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그리고 콘크리트 조닝도 쉽게 계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IFC 파일 편집 툴이에요. S+ IFC가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세 가지 기능들은 각 분야에서 특히 이제 AEC 분야죠. 스케치업을 사용하시는 여러 분야의 사용자들의 이제 의견을 저희가 취합하고 반영을 해가지고 검토한 뒤에 직접 저희 호건코리아에서 개발한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스케치업을 사용하시면서 모델링 하는데 시간이 뭐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혹은 스케치업을 사용하면서 이런 부분이 너무 불편했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그 분야에 특화된 그런 기능 개선 제안, 기능 개발 제안들이 있으시면은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뭐 이메일도 좋고요, 뭐 유선도 좋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셔도 되고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다 검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용자 편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 시 이제 반복적으로 작업해야 되는 그런 귀찮은 그런 작업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스케치업 고유 기능만으로 불편했던 기능들을 개선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인 기능들입니다. 다시만 뭐 예를 들면은 뭐 10번 클릭할 거 한 두세 번 클릭만으로 끝내게끔 한다던가
아니면 뭐 복잡했던 여러 과정들을 간단히 단순화해 가지고 그렇게 기능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여러 군데 뭐 풀다운 메뉴에 막 따로따로 분산되어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한 UI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다던가, 그런 식의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그런 기능 개발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데모 영상을 보시면서 S 플러스를 활용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모델링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철골 기둥 모델링은요, UI 창에서 포스코 철강 규격을 선택하고 이제 높이만 입력하면 모델링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해진 위치에 스케치업의 카피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복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더 또는 빔도 마찬가지예요. 컬럼과 동일하게 철강 규격을 선택하신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포인트를 3개의 포인트를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 4개의 포인트를 클릭하셔 가지고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컨버트 기능이 있어요. 선이나 아니면 호만 가지고 기둥이나 거더 또는 빔으로 변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더 모델링을 할 수 있고요. CAD나 이런 곳에서 라인이나 호를 편집해서 가져와 가지고 스케치업으로 불러와서 일괄적으로 모델링도 가능합니다. S 플러스를 활용해서 모델링한 모든 객체는 이제 엑셀로 내보내서 물량을 쉽게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합계 물량하고 단위 중량이라든가 개별 환산 무게 여기 보이시죠? 저게 단위 중량입니다. 그리고 가설 펜스 모델링 기능은 UI 창에서 사용자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스펙을 이제 입력하고 방향에 따라서 앞쪽, 뒤쪽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인트 2개를 클릭을 하면 저렇게 그룹으로 한꺼번에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펜스 서포트 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스펙을 입력하고 방향을 지정한 뒤에 이제 그룹으로 만들어서 각 펜스의 정해진 위치에 복사를 하시면 펜스 기둥도 쉽게 모델링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렇게 이제 스케치업 카피 기능으로 저렇게 배열을 해서 맞췄고요. 네, 펜스 물량도 엑셀로 내보내서 동일하게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룹으로 만들고 정해진 위치에 배열을 하고 있습니다. 펜스 물량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스템 비계 모델링인데요. 시스템 비계 모델링은 시스템 비계가 설치될 부분의 가장 아랫부분에 포인트를 지정하고 시스템 비계 규격을 지정한 뒤에 이제 OK를 누르면 모서리를 제외한 부분에 시스템 비계가 다 설치가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배치된 시스템 비계 모듈의 모서리 부분은 위치하고 이제 방향에 따라서 총 4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그 방향에 따라서 스펙을 이제 수동으로 지정을 해주면 저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너에 규격된 시스템 비계를 저렇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설치되는 이제 잡기 베이스 있잖아요. 그것도 쉽게 저렇게 그룹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한꺼번에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요걸 이제 그룹으로 만들고 잭 베이스도 아이콘을 누르면 한꺼번에 저렇게 설치가 됩니다. 쉽게 설치가 되죠. 네, 가세제하고 계단은 이제 모델링 되는 형태가 약간 비슷한데요. 영역을 선택하고 화살표를 사용해서 방향을 지정을 합니다. 좌우는 이제 좌우 키는 좌우 방향을 지정하고요. 위아래 화살표 키는 안쪽과 바깥쪽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한꺼번에 하거나 수직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세제하고 계단하고는 모델링 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방향 지정하는 것도 똑같고요. 그래서 쉽게 저렇게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보호망하고 낙하물 보호망도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방지망도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호망의 높이를 처음에 이제 입력을 하고 수직재 기둥을 선택을 하면 이제 아래에 4개의 안내점이 나타나는데 모서리의 끝점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둘러서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편의 기능 중 일부 기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사를 쉽게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많은 객체를 일정한 XYZ 좌표값을 UI 창에서 입력해서 한꺼번에 이제 복사를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네. 다음은 이제 거리를 입력하고 영역을 지정한 다음에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저걸 이제 스케치업에서 일일이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UI 창을 통해서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면 선택해서 복사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엔 이제 그 스케치업에서 태그하고 재질도 편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리셋도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질을 저렇게 스포이드를 통해 가지고 옆에 있는 걸 갖다가 찍어서 바로 적용될 수 있게도 했고요. 재질을 한꺼번에 선택한 것에 대해서, 선택한 객체에 대해서 저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안에 들어가서 지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리셋하는 것도 보셨죠? 다음은 스케치업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파일 관리를 위한 퍼지 기능을 이제 한 창에다 모아놓고 효율적으로 파일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업은 조금 기존에 작업해놨던 그런 기능들이 메모리 된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지워야 되는데 그걸 쉽게 지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디솔브 기능은 여러 개로 쪼개진 면들을 사용자가 지정된 부분에 이제 합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저희가 개발해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소개된 기능은 기존에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S+를 사용해왔던 그리고 여태까지 개발해왔던 그런 기능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소개할 기능은 토목 관련 기능입니다. 스케치업에서 토목 좌표를 지정하고 컴포넌트를 좌표에 맞게 삽입하는 기능과 원하는 지점의 좌표를 표시하고 확인하는 토목 관련 기능입니다. 스케치업에 현황 평면도를 삽입한 상태에서 토목 좌표 기준점과 정북 방향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 등 컴포넌트를 지정한 위치와 방향에 맞게 배치하기 위해 각 컴포넌트의 좌표와 정북 방향을 지정합니다. 그 다음 좌표 설정을 완료하고 토목 도면에 컴포넌트를 좌표에 맞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원하는 지점의 좌표를 표시하고 컴포넌트를 배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하는 지점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좌표를 출력하는 기능과 사전에 여러 토목 좌표를 저장한 CSV 파일을 불러와 여러 좌표를 알맞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삽입한 좌표를 간단하게 검색하거나 목록에서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전체적인 기능의 데모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스케치업의 새로운 파일에서 가져오기 기능으로 토목 도면을 삽입합니다. 가져오기 옵션은 그리기 원점 유지를 체크하고 단위를 미터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토목 도면이 삽입되었으면 S+ 도구 막대에서 시빌 기능 중 Set Civil Coordinate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가장 먼저 삽입한 토목 도면에 토목 좌표 기준점을 클릭하고 기준점의 좌표 값을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입력한 좌표 기준점과 스케치업의 원점이 일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좌표 설정을 해주었으면 이제 더욱 정확한 기능 실행을 위해서 정북 방향을 지정해 줍니다. 정북 방향의 남쪽 포인트와 북쪽 포인트를 순차적으로 클릭해 주면 됩니다. 좌표와 정북 방향 설정을 완료했으면 파일을 저장해 주면 됩니다. 다음은 토목 도면에 삽입할 컴포넌트나 그룹의 좌표와 정북 방향을 지정해 주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로 11 도구 막대에서 Set Coordinate to Impor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컴포넌트나 그룹을 선택한 후에 좌표 값을 입력해 줍니다. 좌표 값을 입력하고 똑같이 정북 방향을 설정하고 파일을 저장해 주면 됩니다. 컴포넌트나 그룹의 좌표 설정을 완료했으면 앞서 작업한 토목 도면의 올바른 위치와 방향에 맞춰 삽입할 수 있습니다. 11 도구 막대에서 Import by Coordinate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작업한 스케치업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해 토목 도면에 알맞은 위치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확한 위치와 방향에 맞춰 삽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원하는 지점의 좌표를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11에서 Print 11 Coordinate 아이콘을 클릭하고 토목 좌표를 알고 싶은 지점을 클릭하면 좌표와 컴포넌트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여러 좌표를 한꺼번에 불러오는 기능이 있습니다. CSV를 활용해 좌표를 가져오는 기능인데요. 11 도구 막대에서 Import Coordinate CSV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UI 창이 나타나면 버튼을 클릭하고 CSV 파일을 열면 됩니다. 알맞은 위치에 좌표와 컴포넌트가 한꺼번에 모두 배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삽입한 좌표들을 검색하거나 선택해서 확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Select by Coordinate 아이콘을 클릭하면 UI 창이 하나 나타나고요. UI 창에 보시면 현재 파일 내에 있는 좌표의 XYZ 값이 목록으로 표시됩니다. 원하는 좌표를 클릭하거나 검색하면 뷰가 이동이 되고 클릭한 좌표가 선택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하는 좌표를 클릭하면 뷰가 이동하면서 클릭한 좌표 컴포넌트를 선택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XYZ 입력하는 창에 원하는 좌표를 입력하면 그 입력한 좌표 컴포넌트가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 카메라가 이동되고 그 컴포넌트가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S 플러스 IFC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스케치업 2024 버전부터 IFC 파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확장돼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IFC 파일을 스케치업에서 만약에 불러온다면 IFC 파일의 정보와 데이터를 더 쉽고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따라서 IFC 관련 기능인 IFC 테이블 기능하고 그 다음에 Modify IFC 데이터 그리고 Split IFC 기능이 새롭게 저희가 개발이 되었고요. 화면에 툴바와 아이콘이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IFC 테이블, 그 다음에 Modify IFC 데이터, 그 다음에 Split IFC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IFC 테이블은 스케치업으로 IFC 파일 구조 객체를 불러온 다음에 콘크리트 조닝을 하고 나서 조닝별 구조 객체의 IFC 데이터를 검토를 해서 조닝별로 골조 물량을 산출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물량 산출할 구조 객체를 선택을 하고 IFC 테이블 기능을 실행을 한 다음에 구조 객체별 볼륨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UI 창에서도 IFC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엑셀로 내보내기 한 다음에 편집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개발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Modify IFC 데이터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스케치업으로 불러온 IFC 파일에 이제 그 데이터를 일괄로 수정하거나 아니면 개개인별로 수정하거나 이제 편집할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용이한 기능입니다. 편집하고자 하는 모델링 객체를 선택을 하고 나서 Modify IFC 데이터 기능을 실행을 하게 되면 UI 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이 UI 창이 나오면 편집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팅한 다음에 변환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그런 이름들을 찾아서 그 다음에 입력을 하고 나서 어플라이를 클릭하면 입력된 데이터의 이름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할 수 있게 저희가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그 단계에 보시면 IFC 속성 정보를 확인하면 이렇게 수정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플릿 IFC 기능인데요. 불러온 IFC 파일에 솔리드 객체를 스케치업에서 이제 만들어 가지고 조닝 계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솔리드 객체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이제 IFC 불러온 IFC 파일 구조 객체가 있는데요. 이거를 이제 그 스케치업 솔리드 기능이 있잖아요. 요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을 한꺼번에 싹 4개로 딱 분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플릿 IFC 기능을 실행을 하시면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콘크리트 조닝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S 플러스 IFC 기능이 어떻게 활용이 가능한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플릿 IFC 기능입니다. 네, 콘크리트 조닝 계획을 위한 바닥면의 면적을 일단 계획을 하고요. 그 바닥면을 기준 삼아서 지금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솔리드 객체를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스플릿 IFC 기능을 실행하고 솔리드 객체와 IFC 구조 객체를 클릭하면 분리가 완료가 돼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은 걸리겠죠. 여러 개를 이제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료가 되면 이제 완료되었다고 화면 창에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4개의 존으로 나눠 가지고 콘크리트 조닝 계획을 해야 됐었어 가지고 저렇게 분리된 객체를 4개를 복사를 해서 저렇게 나누는 작업을 합니다. 네, 필요 없는 부분들을 다 지워주고요. 조닝별로 물량을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4개로 나눠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눠진 어떤 그 IFC 구조 객체를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Modify IFC 데이터가 이제 그런 기능이고요. 선택한 객체의 이제 IFC 데이터를 일괄 또는 이제 하나씩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UI 창에서 원하는 데이터의 목록을 이제 확인하고 나서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요. 네, 저렇게 이제 원하는 값들을 찾아가지고 선택한 다음에 변환하고자 하는 IFC 데이터 값을 이제 입력을 해주고 나서 어플라이를 누르면 저렇게 바뀝니다. 한꺼번에 바뀌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한꺼번에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IFC 테이블 기능은 선택한 IFC 객체의 IFC 데이터를 UI 상에서 이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걸 엑셀로 내보내 가지고 각각의 데이터도 확인하고 또 편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FC 파일 자체의 구조 객체가 저런 식으로 다 잘 나누어져 있다면 물량도 이제 한꺼번에 잘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트 밑에 쪽 하단에 보시면 시트 1번은 전체적인 IFC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볼륨에 보시면 물량을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IFC, S 플러스 IFC 기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저희가 개발이 되었고 또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아키텍츠의 건폐율 용적률 계산 기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계산 기능은 스케치업으로 대지와 건물 객체를 만들고 각 대지와 건물을 이용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는 기능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가 건폐율 용적률 계산의 아이콘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대지와 건물 객체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대지 객체는 그룹 또는 컴포넌트 객체여야 하고 그룹 또는 컴포넌트 하위에 면이 한 개만 있어야 합니다. 건물 객체의 조건도 마찬가지로 그룹 또는 컴포넌트 객체여야 하고 그룹 또는 컴포넌트 하위의 면이 2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건물 객체는 반드시 대지를 구성하는 영역 내에 있어야 합니다. Z 위치는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론 건폐율 용적률 계산의 UI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보면 밀리미터와 미터 단위를 전환하는 토글이 있고 여러 대지가 있을 경우 전체 대지의 합산 면적, 사이트 2번에 대한 대지 면적, 빌딩 1번에 대한 건축 면적과 현재 선택한 건물 객체를 스케치업에서 보이기, 숨기기를 전환하는 토글이 있습니다. 그 아래를 보면 입력한 층수와 높이 값을 이용해 동일한 높이의 연속된 층수를 추가하는 기능과 층을 하나씩 추가 또는 제거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옆에는 용적률 계산으로 생성된 각 건물의 슬래브 그룹을 전체 삭제하는 버튼이 있고 아래에는 연면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는 버튼이 각각 있고 각 대지, 건물, 층 면적, 건폐율, 용적률 등 계산된 값을 엑셀로 내보내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건물 객체 또는 대지 객체의 모델링을 수정하고 수정한 내용을 새로 고침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가장 아래에 보이시는 버튼은 서비스 면적은 용적률 집계에서 제외되잖아요. 그래서 서비스 면적 객체를 태그와 재질을 변경해서 서비스 면적으로 표현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서비스 면적 객체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계산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폐율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대지와 건물 객체를 조건에 맞게 생성하고 건폐율 용적률 계산 아이콘을 클릭하면 UI 창이 나타나고 그 UI 창에 보시면 건폐율 계산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면 이렇게 건폐율이 계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적률 계산 방법입니다. 각 대지에 위치한 건물의 층 높이를 입력하고 용적률 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전체 층별 면적과 전체 용적률, 대지별 용적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기능의 데모 영상을 보겠습니다. 기능 실행에 앞서
대지와 건물 객체가 각각 그룹 또는 컴포넌트로 만들어진 상태여야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프로젝트의 공고나 사업 개요를 보면 건축물의 용도, 대지 면적, 건폐율, 용적률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이 데모에서는 용도 지역을 준공업 지역으로 가정하겠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대지에 맞춰서 스케치업에서도 대지 그룹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대지 영역 안에 건폐율 조건에 부합하도록 건축 면적을 설정해야 합니다. 앞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건물 객체는 2개 이상의 면으로 구성된 그룹 또는 컴포넌트여야 하므로 전체적인 건물의 바닥을 그려주고 푸시풀 기능을 사용해서 메스 형태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바닥 모양을 그리고 푸시풀 기능으로 메스를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진 메스의 요소를 전부 잡고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대지와 건물을 모두 만들었으면 건폐율, 용적률 아이콘을 클릭해 기능을 실행합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은 UI가 나타나고 대지와 건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에 표시된 게 전체 대지 면적이고요. 그리고 각 대지나 건물을 클릭해보면 그 대지의 면적과 건축 면적이 표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현재 만든 건물의 건폐율을 확인하려면 그 아래에 건폐율 계산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바로 건폐율이 계산되어 보여집니다. 이 서울시의 준공업 지역의 건폐율이 60% 이하이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만든 이 모델은 13.05%밖에 되지 않죠. 그럼 이 건물 객체를 수정해서 60%에 가깝게 맞춰줘야 합니다. 건물 객체를 더블 클릭해서 내부로 들어가고 푸시풀 기능이나 다른 기능을 활용해서 원하는 형태로 편집해 줍니다. 건물 객체를 수정하면서 중간중간 그 리플래시 버튼을 눌러줘야 이 수정한 사항이 새로 고침돼서 UI에 보여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건폐율 계산 버튼도 수시로 눌러주면서 그 계산된 값을 확인해 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60%에 근접하도록 편집이 완료됐고요. 용도 지역 기준의 건폐율에 맞도록 수정이 됐습니다. 그 건폐율을 맞춰줬으면 이제 용적률을 맞춰줘야겠죠. 그럼 준공업 지역의 용적률은 400% 이하죠. 그러면 용적률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용적률을 맞춰주려면 먼저 그 층을 추가해줘야죠. 층고는 편의상 4000mm로 가정하겠습니다. 층을 하나씩 추가해서 층고를 입력하고 제거하고 이렇게 하나씩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한 번에 추가하는 기능도 있어요. 같은 높이로 연속하는 층을 추가하는 기능이고요. 추가하려는 층의 수를 입력하고 그 아래에 층고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 있는 버튼 Add Multi Floors 버튼을 클릭해서 한 번에 층을 일괄적으로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층을 일단 한번 추가하고 용적률 계산 버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의 용적률이 계산되어 표시되고요. 근데 이 중공업 지역의 용적률 기준은 400%니까 거기에 맞춰서 또 이 건물 객체를 편집해 줘야 됩니다. 바닥 모양도 한번 수정해 보고 자유롭게 건물 형태를 수정해 줍니다. 수정을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적률 계산 버튼을 수시로 눌러보면서 이 변화하는 용적률을 계속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허용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계속 확인하면서 모델을 수정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수정을 어느 정도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60%, 400%에 근접하게 부합하게 건물을 편집했습니다. 이제 이 건물의 각 층 바닥 면적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 면적이 표시된 부분 오른쪽에 보시면 언하이드랑 하이드를 전환하는 토글이 있고요. 이 토글을 클릭해서 건물 객체를 숨기거나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숨기기 상태로 전환하면 이 건물의 슬래브 그룹만 보여지게 됩니다. 이 슬래브 그룹은 용적률 계산을 위해 생성된 객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 계산을 한 경우에만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슬래브 그룹 내부의 면을 클릭해 보면 객체 정보에 우측의 객체 정보를 보면 각 층 바닥 면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산된 모든 값은 엑셀로 내보내서 확인해 보고 문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폐율 용적률 계산 기능의 간단한 실행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요. 앞서 소개해 드린 시빌 관련 기능과 IFC 기능, 건폐율 용적률 기능까지 이번에 S 플러스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모두 소개해 드렸습니다.